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네, 여러분 제목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시각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제목 보면 결국에는 합격 어떤 자소서가 한다? 자소설. 이게 무슨 망언이냐, 무슨 헛소리냐,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침착하고 들어보십시오. 자, 한번 자소서의 개념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제외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는 그 과정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자소서에 나오는 그런 질문 항목들 있죠. 면접 질문도 그렇고요. 사실 특히 이번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오고 막 조건을 달잖아요. 그 질문에. 그 질문에 맞는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경험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삶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는 삶을 주어진 순간순간 받아들이면서 임기응변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실제 어떤 자소서 질문처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과업에 도전했는데 본인의 선입관을 극복해내서 성과를 이룬 경험을 이야기해보세요. 그것도 20세 이후. 뭐 이런 질문이 있다 치면 일단 황당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결국 성공 경험이라고 하면서 어떤 다른 외부적인 부가적인 요구사항, 장치들은 무시해버린 채 여러분들이 답변을 막 써내려간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냐면 이 질문에 이 경험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 질문에 맞는 경험 자체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물론 비슷한 결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전혀 아니다. 정상이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봅시다. 여기 보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20세 이후에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과업에 대하여 초기의 선입관을 극복하고 성과를 이룬 사례를 소개하십시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렵진 않은 질문입니다. 1000바이트라고 하면요. 1000자가 아니고 한 580자 정도 됩니다. 여러분 공백 포함하면. 자, 이거를 제가 괄호로 나눴어요. 20세 이후 이거는 처음부터 되어 있었고요. 처음에는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과업에 대하여 초기의 선입관을 극복하고 성과를 이룬 사례를 소개하세요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한번 볼게요. 이걸 한번 파헤쳐 보자고. 여러분들이 이 좋지 않은 자소서가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좀 별로다라고 생각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략 없이 경험을 풀이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전략 없이 경험을 풀이하기만 하기 때문이다. 요걸 잘 기억하세요. 자, 볼게요.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과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about something seems to be impossible.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자, about something seems to be impossible. 불가능할 것 같은. 이거는 우리가 전치사 뭐 구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초기의 선입관을 극복하고죠. 그럼 overcoming something. 자, 어떤 뭐 perception, 어떤 견해 이런 거를 극복하고. 자, 그리고 write down your accomplished 뭐 이벤트. 맞죠? 소개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일단 주어는 뭐예요? 주어는 자, 당신이잖아요. 너.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성과를 이룬 사례란 말이에요. 성과를 이룬 사례. 결국 성공 경험을 적어라 라는 이야기잖아요. 성공 경험. 그럼 여기까지는 모를 수가 없어요. 성인이 된 이후의 성공 경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과업. 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과업이면 불가능한데 여러분들이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했어. 그건 뭐예요? 도전 경험이죠. 도전 경험 중에 성공 경험을 찾아라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고요. 초기에 선입관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문제나 장애물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걸 극복했죠?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행동, 액션, 이거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선입관을 극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 경험을 통한 배움, 가치관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 환경, 뭐 성장 과정, 성장 뭐 경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어떤 본인이 어떤 도전에서 성공했던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왜 어려운지 어떤 장애물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했는지 그 생각과 함께 여러분의 행동에 옮겼던 그 노력들 그걸 설명풀이하면서 결국에는 그걸 극복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동시에 여러분들은 와 결국에는 이런 것도 되구나 이런 것도
충분히 내가 해낼 수 있구나, 어떻게 마음먹기에 달려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느껴서 그걸 서술하시면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이 완벽하게 충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학생 중에 질문 사례가 이런 게 있었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 단골 손님 12분 만들어서 부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성공 경험이에요. 성공 경험인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자소서에서 어떻게 풀이하냐면 본인이 이런 커피의 향미나 이런 원두 소재 이런 걸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걸 막 열심히 공부해서 손님께 이렇게 좀 좋은 맛, 휴식 선물해 드려서 단골 손님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처음 카페에서 근무하면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단골 손님을 만드는 게 어렵지만 처음 근무하면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이 질문에 맞게끔 어떤 핏하게 과정, 어떤 이 정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생애 첫 카페 아르바이트에서, 또는 생애 첫 아르바이트가 카페였던 거죠. 생애 첫 아르바이트였던 카페에서 최단기간에 단골 손님 12분. 이렇게 어떤 불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이 첫 문장에서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어떤 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손님에게 더 친절하고 하려고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던 거, 이런 부분들 과정들이 막 서술되어 있고, 그런데 손님들이 나를 믿고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떤 내가 생각했던 불가능할 거다, 내가 그냥 실수만 안 하고 근무를 잘하자라고 했던 것과 훨씬 더 높이 단골 손님을 만들게 된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에 부합하게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레스토랑에 어떤 동료들이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만 남았어요. 원래는 4명에서 하던 근무를 혼자서 이 그리고 홀서빙, 그리고 뭐 주방 일을 둘 다 맡아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본인이 홀서빙과 주방 업무 2개를 모두 맡았던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첫 문장에서는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명이 함께 하던 근무를 저 혼자서 홀과 주방까지 모두 담당해서, 하지만 고객 감동, 만족을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컴플레인을 줄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4명이서 하던 걸 혼자서 했을 땐 분명히 어렵게 느껴질 거란 거죠. 불가능한. 그리고 왜 4명이서 하던 걸 어떻게 내가 혼자 할 수 있겠어? 라는 초기의 선입관이 있지만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손님들이 주는 피드백을 보고 달라지는 거.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못 해낼 게 없겠구나. 이건 모든 게 마음먹기 나름이구나. 내가 동료들에게 너무 의지했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질문에 대한 이 분해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략을 짜라.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성공 경험, 실패 경험, 어떤 제품 추천, 어떤 기획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거기에 핏하게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경험을 그냥 그 정제 없이 그냥 그대로 내보였을 때는 너무 날것이 된다라는 거죠. 한번 또 이야기해볼까요? 그 대한항공 인재상 중에서 여러분 그 국제적인 감각의 소유자라는 게 있고요, 팀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 대한항공 홈페이지, 채용 홈페이지 들어가면 HR 제도에 볼 수 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한 개 설명해볼게요. 내가 경영학과 출신인데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예요. 누구와? with 이제 말 안 통하는 외국인 친구. 자, 이거예요. 국제적인 감각의 소유자는 문화 전문가로서 다양한 국적과 문화의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외국인 친구와 친해지기 위해서 번역기를 사용해서 막 소통하려 노력하고 그 나라의 문화, 음식 이런 것들 내가 배워서 좀 스몰 토킹 가깝게 다가가서 친해지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외국인이지만 어떤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사람, 좋은 관계, 릴레이션십을 만들어가는 건 국제적인 감각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팀 프로젝트를 하는 중이야. 그런데 팀 플레이어는 이 서로가 어떤 화합을 통해서 모두가 참여해서 좀 좋은 결과물,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 화합, 결과물, 요걸 중점적으로 둬서 내가 이 외국인 친구가 소외되는 걸 막기 위해서 번역기로 이렇게 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좀 친근하게 다가가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열었을 때 내가 본인의 역할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막 도와줬어. 그래서 결국에는 적극적인 참여하고 팀의 결과물에 어떤 할당량을 해내기도 했고, 결과적으로는 교수님께서 야, 이조는 외국인 친구도 있는데 잘했네, 대단하다, 너희 팀워크 칭찬해, 요렇게 하면
팀플레이어 역량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앞에 거는 국제적인 감각의 소유자.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필하고자 하는 게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 내용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은 같지만 여러분들의 액션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국제적인 감각에는 그 다양한 외국인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어떤 거? 여러분들 팀플레이어에서는 팀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막 그 노력하는 과정들, 이게 들어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이걸 다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소서든 면접 답변이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땐 거기에 대한 전략을 짜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해 안 되면 영상 돌려보고 고민해 본다면 쉬운 내용이니까요. 절대 어렵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소서를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작품이 아니에요. 창작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 질문에 맞게끔 의도대로 정확하게 여러분 풀이해 주시면 되고요. 누가 봐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해한다면 그건 잘 쓰여진 글입니다. 면접관들도 알고 있습니다. 서류 검증하는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해요. 그쵸? 우리 모두가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낮추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존감 높여서 그냥 면접, 자소서 쓰는 거 부담감을 줄여서 열심히 좀 준비해서 최종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